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보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때문에 정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 지지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중국의 입장도 난처해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국이 당장 짊어져야 될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4일 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시진핑 주석은 이후에 현재까지 두문불출하면서 이 공개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6일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시진핑 주석 등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집거를 한 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비공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그만큼 이 중국에 닥쳐오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비행기에 오른 뒤에 일주일 넘게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됐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확대된 회의는 시 주석이 러시아의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얼마나 긴급하고 민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서방 세계들로부터 외교적 보이콧을 당한 상태에서 그나마 초거물인 푸틴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굳건한 우위를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이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하는 듯한 이미지를 풍긴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지금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푸틴과의 정상회담 후에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속적인 확장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이 이 나토 회원국과 미 동맹국 등이 이 러시아하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하는 점이죠. 이는 자칫 나토 동맹국이 회원으로 있는 유럽 사회 전반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위기를 불러왔고, 더불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워낙 그렇다 할 기분이 없다 보니까 푸틴을 전면에 내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덜컥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까지 용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 자체가 중국의 기본 외교 원칙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이다, 이런 비판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면서, 지도부 내부에서 나오면서 시진핑 주석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냉전 이래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밀접한 동맹관계라는 점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면서 관료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중국은 1953년 저우엔라이, 우리가 주은래라고 흔히 불렀죠. 이 저우엔라이 총리가 수립한 평화공존 5항 원칙, 이게 이제 평화공존, 호혜적 상호협력, 주권과 영토 존중, 내정 불간섭, 상호 불가침, 이 5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걸 이제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었는데, 이건 제3국의 타국에 대한 공격이나 간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같은 원칙을 허물어버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에 동의 의사를 표함으로써 앞으로 외교 기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논란이 중국 내부에서 불거지니까 시진핑과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아주 눈여겨봤던 적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회식 후에 시 주석이 주최한 만찬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파문이 크게 일었다는 의미죠.
더더욱 이 시진핑 푸틴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게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앞으로 다가올수록 후폭풍, 이게 얼마나 클지 이걸 감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자국 경제 및 안보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우선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시 주석의 역점 사업인 1대1로의 주요 회원국이고 동남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중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류허 부총리는 1대1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증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르게이 라드첸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나토 확대를 반대하면서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중국이 직면하게 될 경제적 위기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이 이 중앙아시아 구소련 회원국들의 광대하게 가스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CFR의 칼 민스너 중국학 선임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푸틴은 중국의 골칫거리다. 그러면서 옛 소련 국가들의 러시아가 개입한 이력은 중국의 중앙아시아 가스관 사업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칼 민스너 연구원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이 같은 개입을 내버려 둔다면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중국이 고민해야 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다가올 후폭풍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마당에 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위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은 당장 미국으로부터 제2차 제재,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 안 해도 미국과의 디커플링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러시아로 인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당하게 된다면 중국은 진짜로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핵심부가 바로 이런 점을 고민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지아, 크림반도 등에서 군사행동에 나선 전력이 있는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 입장은 진짜 중대한 전략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맞서가지고 국제법과 유엔, 다자주의, 개별국가 주권 존중 이걸 계속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무력 침공을 했는데도 러시아에게 면죄부를 준다든지 또 지지를 표명하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의 대미 명분 싸움에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러시아를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하고의 전략적 협력 관계 형성에 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가지고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 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협력을 수행해왔던 우크라이나하고도 또 완전히 등을 질 수밖에 없다는 또 현실적인 문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중국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최근 대외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집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익 훼손 없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응할지를 놓고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지난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에게 외교적 딜레마가 될 것이고 중국의 대만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베이징 싱크탱크 구어간에서 일하는 장 토성의 말을 빌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어려워질 것이며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와의 관계도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두가 지켜보기 때문에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스이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현실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과 자원을 줄여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전쟁은 세계 정치에서 급진화로 향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고 이 대만과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무기 경쟁에서 중국의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복잡해진 국제 환경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서방 세계를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중국 입장을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관영 황구시보는 17일자 사설에서 미국 등 서방이 연일 강조한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의 거품이 터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파렴치함과 황당함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전쟁설을 미국이 퍼뜨려서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시보는 이번 소동은 국제정치에서 보기 드문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도 정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미국 등은 전쟁이 곧 발발할 것처럼 선전하면서 심지어 정확한 전쟁 발발 시점까지 예측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2월 16일이 침공일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을 말한 거죠. 황구신보는 이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한다면 전쟁 가능성을 일깨워줬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시보는 미국은 발언권이 강해 이 세계 여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시보는 미국이 나토의 응집력 강화를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거짓말로 조작을 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이 이렇게 환구시보를 앞세워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시진핑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중국과 러시아 간 우위도 확보하고 동시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16일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독일, 러시아, 프랑스, 우크라이나가 포함된 노르망디 채널 등 다자 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한 정치적이고 포괄적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유럽 사회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니까 긴급하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면서 유럽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고위층의 회의 가운데 마크롱하고 통화를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이 나와서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가 올해 EU 의장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래도 친중국적 태도를 보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부탁하면서 EU하고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희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의 속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저래 중국은 앞으로 상당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